인퍼런스 내용에 관련한 문제 유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퍼런스는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내가 직접 이렇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봐 라고 요구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생긴 게 what can be inferred about something 이라든지 what is implied about something 이라든지 그래서 암시된 게 뭐야? 무엇이 추론될 수 있어? 이렇게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은 what is the significance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두 개에 비해서 이 맨 마지막 거는 참 여러분이 이거를 인퍼런스다라고 알아보시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긴 거 자체가 What is the significance? 이러면 뭔가 디테일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야? 막 약간 이런 의미니까. 근데 의의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이나 영화를 딱 하나를 다 읽고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결론이 항상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듣고 또는 여러분이 보고 아, 그렇지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significance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 이게 꼭 디테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야 아니면은 이 부분은 내가 안 가르쳐주고 한번 내볼 거야 라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can be inferred about something 이라고 했을 때 이 something에 관한 키워드가 그냥 주제 키워드가 나와버리면 다 끈 거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답을 제거하고 들은 내용 바탕으로 정답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부분과 또는 단편적인 해석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인퍼 문제를 딱 접하셨을 때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 온다라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찍더라도 그냥 에이 몰라 에이 찍고 넘어가지 뭐 이러지 마시고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이게 연관성이 있고 중요해 보이네 라는 걸 좀 찍으시는 게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거를 규정해 놓을 수는 없죠. 그냥 한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요구를 받는다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죠. 근데 뭐 찍더라도 우리가 주제와 관련해서 해석해가지고 도출해내는 문제가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주제랑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한국말로써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 안에 써있죠. 주어진 정보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논리적 추론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알렉스는 행동이 너무 과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추론해보세요. 여기에 이면에 있는 논리적인 접근은 어떤 것인가? 자,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렉스는 막 너무 행동이 과해서 남들한테 꼭 피해주더라. 이런 생각까지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데이비드랑 있을 때는 진짜 말도 마. 얘 완전 오버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 오버를 하는 걸 보니까 얘가 데이비드랑 어떤 감정이 있나 보다. 데이비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논리적 추론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어진 정보 외에는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행동이 과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똑같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토플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알렉스는 필요 이상의 액션을 취한다. 그럼 여러분 행동이 과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게 논리적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랑 있을 때 말도 마. 좋아한다 또는 뭐 얘랑 감정이 있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시지 말고 데이비드와 함께 있을 때 얘의 행동은 정도가 더 심해진다. 이거는 뭐예요? 행동이 과하다는 내용의 어떻게 보면 시너님이죠. 동의어로서 표현을 해놓은 거죠. 네, 이런 게 논리적 추론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논리적 추론 연습하기 두 번째. 반대로 생각해보기. 이게 이제 논리적 추론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학 시간에 대우, 명제 막 이런 거를 배우셨을 텐데 이것도 그거에 비슷한 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두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불에는 물고기가 물에 뜨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합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세요. 자, 상어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물속에 가라앉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해석을 더 넣거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개입이 없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죠. 이게 이제 논리적 추론의 연습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기 연습. 세 번째, 활자 인쇄술의 발달은 문맹률을 급격하게 낮추는데 일조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활자 인쇄술 없었으면 사람들 글 못 읽었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좋은 논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사람들이 문맹에서 벗어날 길은 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정보에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만 해봤을 때 이게 없었다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 추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퍼 문제를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오히려 디테일은 쉬운데 인퍼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퍼런스 문제는 indirect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입니다. 디테일은 직접 얘기했다. 인퍼런스는 직접 얘기 안 했다라는 그 차이일 뿐이지 디테일은 더 쉽고 인퍼런스는 더 어렵다라는 그 기준은 사실 잘못된 기준입니다. 오히려 디테일은 매번 틀리시는데 인퍼런스는 다 맞추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이 된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군데 또는 한 군데 이상의 답의 근거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errors elimination first, 즉 오답 먼저 제거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서 꼭 정답같이 생긴 거를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정답같이 생긴 것은 오히려 오답일 때가 또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찍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있을 때 아까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가지고 이게 그나마 주제와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거 찍으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너무 극단적인 답, 예를 들어서 막 always, 뭐 definitely 또는 not at all, never 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답들은 먼저 제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에 많이 치우쳐진 답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 지식에 치우쳐진 답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분명히 리스닝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뭔가 나열을 했다라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답의 근거가 생각나지 않은 상태로 왠지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푸는 답 습관을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일단 답을 고르시기 전에 나는 C를 고를 건데 C가 답인 이유는 지금 내가 들었던 내용에서 이 부분이 생각나기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한 번의 단계를 거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